오늘 이야기할 책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2017년 여름에 출간되어 2018년 여름에 한국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 세스로 구글 검색어 트렌드에 기반해 대선을 예측해 단숨에 학계에 떠오르고 구글에 채용된 인사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박사 논문 주제였던 인종차별과 정치 성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차별의 언어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 성향과 무관하게 고루 사용되었습니다. 니거 검색량의 20%는 농담으로 다른 모든 농담의 17배에 달합니다. 흑인에게는 무례함, 무슬림과 유태인에겐 사악함의 낙인이 찍히며 전체 증오의 20%가 무슬림을 향합니다. 오바마는 인종차별로 표를 4%나 잃었고 연간 검색어 1%가 KKK입니다. 누군가가 A 후보, B 후보 여론조사를 검색한다면 A 후보를 찍을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차별은 자식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주로 아들에겐 지능을 칭찬 비난하고 딸에게는 외모 체중을 칭찬 비난합니다. 아들에게는 행복한가 묻고 딸에게는 우울한지 묻습니다. 스포츠팀 선호도는 10살 전후로 결정되고 정치 성향은 19살 전후로 대통령의 인기도에 따라 달립니다. 인터넷이 성향별로 사람들을 묶는다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은 성향끼리 섞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극우 사이트는 젊은 층이 많고 남칠 여삼에 다문화 지역일수록 접속자가 더 높습니다. 타 문화 동성들과 연애 경쟁을 하는 것에 주로 불평하며 진보 보수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모를 두고 성공할 확률은 미국 평균 8% 정도인데 도시가 그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교육비 지출을 높이는 것은 중산층의 삶까진 괜찮은데 큰 성공을 하려면 대학과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 역전 방법은 예체능이 주로이며 정치와 학계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치열하게 살면 사회적 기술이 줄어서 성공이 오히려 멀어지고 사람을 믿고 절제하고 집중할 때 성공이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남성은 웃어주고 들어주고 저음을 내며 여성은 부드럽고 짧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지루하다는 신호이고 공통된 친구를 가질 때 이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역과 인종과 종교에 무관하게 남성의 5%는 동성애자고 이 중 2.5%만 커밍아웃을 합니다. 불법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남편이 혹시 동성애자인가는 타 의심을 모두 압도합니다. SNS에 묘사된 남편은 최고의 베프에 굉장하지만 실제 검색량은 게이 얼간이 짜증나는 등입니다. 국가와 인종에 무관하게 임신의 연관 통증은 구역질 요통변비였습니다. 그리고 식욕으로는 소금, 단 것, 과일, 매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첫 검색어로 멕시코의 경우 표현할 사랑의 문구를 찾지만 미국의 경우 어쩌면 좋냐는 질문입니다. 임신을 어떻게 하죠? 라는 검색은 미국의 경우 살이 트지 않는 법, 남아공은 계속 섹스를 하는 법, 무엇을 해도 되나요? 라는 검색으로 미국은 새우를 먹어도 되는지, 독일은 비행을 해도 되는지입니다. 여성도 성경험을 과장합니다. 콘돔 사용량을 물었을 때 남성은 연간 16억 개, 여성은 연간 11억 개였지만 실제로 미국 전체에서 연간 사용량은 6억 개였습니다. 여성의 남편 섹스 거부의 불만 검색량은 남편의 불만량의 5.5배로 여성의 경우 폭력적인 남편만큼이나 이를 심각히 여깁니다. 근친상간 야동 검색은 꾸준히 상위권으로 남편은 어린 시절의 환상을 아내에게 요구하고 젖을 먹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인도 문화권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30%의 야동 검색은 폭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 검색이란 원래 금지된 것으로 편향되어 검색되므로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성에 비해 170배나 남성은 성기 크기를 고민합니다. 이는 여성의 몸매 고민의 양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성 간의 성기에 대한 관심도는 비슷하게 매우 낮습니다. 남성의 두 번째 고민은 성교 시간이 너무 짧지 않냐는 것인데, 실제 여성들의 남친 평가로는 오히려 크다는 쪽이 많았고 시간이 짧다 길다도 반반쯤이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12%가 큰 가슴일 것을 요구하고 3%는 수술도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여성의 오랄 섹스를 찾는 검색량의 50%만큼 셀프로 하는 방법을 남성들은 검색하곤 합니다. 빅데이터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실제 중요한 변수들을 알게 해줍니다. 질병의 경우, 조기 진단이 중요한 췌장암 환자의 경우 최근 검색어가 황달 복부 통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예측의 경우 집값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언론이 쓰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실업률과 밀접한 검색량 증가는 성매매, 포르노, 게임 등이었습니다. 한 지역 사람들의 성격, 우울감을 좌우하는 것은 경제, 교육, 문화, 인종, 신앙 그 어떤 것도 아닌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딸기잼 페스츄리 갈릭 소스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거칠면은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폭력 영화나 게임이 유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인기일 때 범죄율은 떨어졌습니다. 폭력 범죄는 오직 폭력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술을 마실 때 증가합니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자료로부터도 몰랐던 패턴을 알게 해줍니다. 역사상 모든 문학은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6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SNS에 흥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전 출근 시간에 사회인들은 뉴스와 기도문을 찾고, 주간 시간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연애를 검색하고, 밤이 되어 12시 반이면 가장 자살을 고민하고, 1시에는 가장 마약을 찾고, 2시에는 가장 진지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 회사의 마케팅으로 100년간 졸업앨범의 얼굴들이 점점 웃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와 행복이 연결된 것이죠. 개도국을 파악하는 사진 지표로 주유 소줄, 과일의 싱싱함, 담배의 합법 여부 등이 따져진다고 합니다. 저자는 빅데이터 기술로도 주식 예측이나 완벽한 내지도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변수가 기하급수적이고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내리는 성적은 비판적 사고, 호기심, 자아, 진로 등을 측정할 수가 없고, SNS의 대화는 사용 경험, 유대 강화, 정보 공유, 감정 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빅데이터에 스몰 데이터가 언제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빅데이터 기술로 기업과 정부가 권력을 늘리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의 사전 예방 조치를 어디까지 개입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행은 대출자를 심사해야 하고 기업은 취업자를 심사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해야 할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주로 검색하는 검색어에 세후, 졸업, 저금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갚을 사람이고, 병원, 감사,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면 보통 안 갚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빅데이터 혁명이 사회과학을 비로소 과학화했다고 말합니다. 대학원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이미 집단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가와 지구 단위가 실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신조어, 농담, 아이디어, 사투리, 밈 등의 탄생, 확장, 수명도 이제 추적될 것입니다. 차세대 킨제이, 포커, 마르크스, 소크 등도 모두 데이터 과학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글은 무작위 접속자에게 매일 1000건의 비교 대조 실험으로 광고를 정교화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광고 가격, 질병 발생 예측과 의료 수가 측정 등도 점점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음속 천국과 지옥이 가설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붙었어야 해. 그 그녀를 잡았어야 해. 하지만 저자는 하고 후회하라고 합니다.
선택 전에는 7배 고민하지만 선택 후에 틀리면 4배만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보여준 빅데이터 정보들은 모든 것의 법칙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저자는 빅데이터가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며 기업과 정부의 권력 확대를 경계하며 갈림길이 많아진 오늘날엔 저지르고 후회하라고 합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